신창원, 정남규 등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옛 강력 사건 들어보셨거나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미옥 형사에 대해선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이들 사건을 맡은 박미옥 전 형사는 강력계 형사가 된 첫 여성이자 여경의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박 전 형사는 33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주에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책 사랑방을 열었는데요.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1991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산하에 여자 형사 기동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 탄생이었는데 당시 21명이 뽑혔는데 그중에서 또 막내였다면서요? 네. 시작 자체가 1991년 9월 10일 서울청 강력계 여자형사기동대 원년 멤버, 그중에서도 막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 석 달 만에 절반이 바뀌고 1년, 2년, 3년 지나는 사이에 많은 새로운 멤버들이 교체가 됐는데요. 지금은 저만 살아남아 있으면서 30년 강력 형사를 했네요. 그만큼 힘든 환경이었다라고 또 추측이 되는데 33년의 형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세우셨더라고요. 일단 탈옥수 신창원,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건 수사를 주도를 하셨고 또 순경에서 경위까지 또 9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셨고 서울 강남경찰서 최초의 여성 강력계장을 또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 형사, 그것도 강력계 형사는 좀 낯선 존재였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편견과도 싸웠을 것 같거든요. 가장 많이 듣던 일상의 말이 여자가 이 말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형사는 어때야 된다는 교양을 그렇게 열심히 받았던 것 같은데 탈주범 사건 때는 심지어 지원된 여경한테 비속어로 냄비는 왜 왔냐는 소리까지 들었죠. 그리고 강남강력계장을 갔을 때 기자분으로부터 이건 립스틱 정책이냐 이런 말도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형사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인정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도 편견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라온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고맙게도 제 시선이 그러한 말들 속에 있은 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는데, 사건 속에 사람을 보는데 더 집중해 있어서 그 길을 더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력계 여형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흔히 세상의 반은 남자고 여자입니까? 이런 말로는 부족한 게 우리 사리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또한도 가해자, 피해자로만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역동성과 파장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들이 그 현장을 지킬 때는요, 남녀 구분할 수 없는 다양한 시선으로, 그리고 균형 있는 시선으로 위기 관리도 해야 되고 대책도 해야 되고, 그러해야 오든 칼도 맞고요, 가든 범인도 잡습니다. 최근에 여자 경찰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경찰관도 두려움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여자 경찰관에 대한 역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가 얼마나 이 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일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 사건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를 집중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여경의 무용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는 여경들이 있다면 처음 경찰관을 선택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으로서 점점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자신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네, 당당한 조직의 일원임을 생각해 네, 맞습니다. 봐야 한다. 예. 제주에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동부서 수사과장, 또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실까요? 일단 제주에 왔을 때 처음에 수사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예기획사를 사칭한 제주도민, 그것도 지인들, 그분들을 상대로 한 수백억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경제팀 직원들이 한 달여 추적을 해서 피해를 장기화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 경제팀 직원들의 어떤 보람된 사건이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주 수사과장으로 일할 때, 동부 수사과장으로 일할 때 분양 호텔 사기 사건으로 정말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사 조정으로만 끝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서귀포 형사과장을 가서 그 분양 호텔 사장을 형사 사건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예. 그래서 그 피해 사례를 장기화시키지 않은.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은 면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서귀포에서 형사과장을 지내면서 불체자 살인 사건을 단기간에 잡은 거, 포크레인으로 현금 지급기를 절도하려던 범인을 기억이 나네요. 길거리에서 잡은 사건들, 뭐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그 형사과장이 있어서 참 좋았다, 이런 기억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경의 전설로 불리는 오랜 형사 생활을 마치고 재작년이었죠. 네. 갑자기 이제 수갑과 총을 반납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많이들 흔히 경찰은 계급 사회니까 서장까지는 달고 나오지 않나라는 계급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역할론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로서 충분히 30년 형사로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평생을 범인 잡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호기심도 남고 체력도 남고, 그리고 다른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한 게 제주에서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또 형사 박미옥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던데, 출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책방은 흔히 생각하는 북카페거나 뭐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방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강력 현장에서 봤던 게 감정이었던 만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나눌 힘이 경찰관을 나와서도 있을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때 올해의 서명숙 이사장님이 저와 길을 걸으면서 부지런히 설득을 하셨어요. 너는 책방이 아니라 책을 써서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3년 지나는 동안 타인의 정보를 최대한 말하지 않고도 나로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서 뭐 신창원, 정남규 등 강력 사건 수사를 주도했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는데, 하지만 책에는 뉴스에 한 줄 나가지 못한 뭐 스토킹이라든지 소매치기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대형 사건, 큰 사건은 개인이 기록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한테는 큰 사건, 작은 사건이 없습니다. 작은 사건에서 내공이 키워지고 그 내공에서 큰 사건도 감당하는데요. 저는 어찌 보면 그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가 더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KBS에서는 이번 주에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럼 학교 폭력에 대한 견해라든지 혹은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방안이나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이제 한 말씀을 보탠다면 청소년들이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타인도 인정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고요. 그 청소년이 그런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청소년을 배려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청소년들이 마음껏 피해 진술을 할 수 있고 말을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은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느끼실 건데 굉장히 당당한 모습도 참 멋지시고, 그래서 또 자기가 형사 좀 해봐야겠다 이런 꿈꾸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삶을 역동적으로 살고 싶으신 분, 그다음에 나로서 살고 싶은 분, 그다음에 나로 살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분,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강력 형사 강추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뿌듯하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형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느껴지는데 앞으로 활동 또 책 잘 팔려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벌써 3세 찍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저도 책방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